당신의 투자 승률을 높여드립니다. 주식과의 한판 승부, 생방송 이광무의 끝장 승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승률을 높여드릴 아나운서 김지한입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 혼조세에 마감했고요.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장 양지수 현재 지금 파란불 켜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 보이면서 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대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 산업 분석부터 종목 전략까지 오늘 생방송 이광무의 끝장 승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이 약세장에서도 승부수 띄울 수 있는 종목 꼭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광무의 끝장 승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TV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켜시고 이 세계경제TV 6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들어오셔서 우리 벤자민 인베스트먼트의 이광무 대표님 픽, 종목명과 매수 타점까지 모든 정보들 꼼꼼하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익절매하는 그날까지 생방송 이광무의 끝장 승부와 함께 하시죠.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할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 되는 길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올바른 길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을 올바른 길, 돈 되는 길로만 인도하시겠다는 이 반듯한 전문가 벤자민 인베스트먼트의 이광무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가운데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덕분에 그래도 반등을 좀 준비하는 그런 시장 장중 분위기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 장중에 오전장 중에 2,300포인트를 이탈하다 보니까 투자적으로 좀 웅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시점 2,320포인트대까지 반등을 했는데요. 어떤 포인트에서 반등했는지 이 부분들 오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승부에 들어가기 전에 7월 15일 금요일 오전장 시황 제가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간밤 밀증시가 주요 은행들의 부진한 2분기 실적과 또 물가 상승률 우려 속에 혼조세에 마감했고요. 우리장 오늘 지수 보시면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지금 소폭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부터 지수 확인해 보시죠. 지금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13% 하락하면서 231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개장 출발과 동시에 낙폭을 확대하다가 지금은 소폭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인데요. 0.58% 하락하면서 76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397억 원, 기관이 2,440억 원대 지금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2,700억 원대 지금 물량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1,000억 원대 지금 팔고 있고요. 기관도 400억 원대 덜고 있습니다. 개인만 이 1,500원대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단 종목들 이렇게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면 주로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대 그리고 SK하이닉스 3%대 지금 상승불을 켜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19%로 소폭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도 확인해 보시죠. 6위부터 10위 종목은 이 삼성 SDI 2차전지 관련 주만 1.85% 지금 상승 중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도 살펴보시면요.
이 어제 좋은 모습 보였던 카카오 오늘은 2.91% 흘러내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제 흐름이 좋았던 현대모비스 이 부품주 0.24% 지금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0.22%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상단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0.56%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어제 흐름이 부진했던 에코프로비엠 오늘 장에서도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2.48% 지금 내려오면서 14만 4,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 코스닥 1위부터 10위 종목들 대부분 부진한 모습 보인 가운데 오늘 첨보 0.97% 상승 중이고요. 또 엔터주 CJ ENM이 1.20%로 상승불 좀 강하게 켜주고 있습니다. 또 JYP 엔터테인먼트도 1.81% 올라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이 15위 종목 중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지금 89,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업종별 흐름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대부분의 업종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그리고 운송 장비 업종만 아주 소폭의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0.57% 상승불을 켜주고 있고요. 또 운수 장비 업종은 0.11%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0.16%로 바뀌었네요. 또 코스닥 업종 흐름도 보시면요. 이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그나마 반도체, 방송 서비스, 인터넷 정보기기, IT 통신 이런 업종들만 이 소폭의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별 등락 상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코스닥 대부분의 업종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약 690업 종목이 지금 하락 중이고요. 191종목은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44종목은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닥에서 이 상한가가 두 종목이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이 조강 ILI 우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지금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투도 어제와 마찬가지 오늘 연이어서 상한가에 등극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공구먼 지금 가장 큰 폭의 하락폭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1000 종목이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400종목은 지금 상승불을 켜주고 있고요. 79종목은 보합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도 마지막으로 살펴보시면요. 이틀 연속 환율이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12원 정도 지금 올라주고 있고요. 현재가 이 1324원 10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양지수 오전장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어제와 다르게 좀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또 코스피가 소폭의 또 상승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어제와 좀 비슷한 흐름일까요? 오늘 오전장의 흐름이? 일단은 오전장 어제 뭐 비슷하다면 비슷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CPI 발표 이후에 우리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 오늘은 PPI 발표 이후에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인데 일단은 어제 오늘 모두 다 고물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아시아 증시에 대한 변동이 상당히 좀 등락이 컸었고요. 다만 이제 어제 미증시가 장중에 반등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장중에 하락 깊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반등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오전장 중에서 이와 같이 좀 이 급한 하락을 보였다가 또 급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좀 등락폭이 좀 거칠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장중에 좀 깊은 하락을 보였다가 플러스
전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아쉬운 점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플러스 전환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여전히 하락권에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대형주 주도로 해서 어제와 오늘이 역시나 좀 이 대형주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동반할 수는 없겠지만은 대형주가 먼저 자리를 잡아준다라면은 중소형주, 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도 돌아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주도와 오늘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주도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시장에 대한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를 좀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중심으로 이 저가 매수세에 주목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대표님과 함께 이 이슈로 오전장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 오전 끝장 코너 시간입니다. 이 오전장 이슈들을 하나하나 이 오전 끝장 시황 시간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미증시가 고물가 부담 그리고 실적 하락에 지수까지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장중에 미증시도 장 초반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좀 급한 하락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지수의 방향성을 봤을 때 나스닥이 좀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다우 지수도 빨간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일단은 장중 하락폭이 좀 컸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나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에는 분명히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해서 시장이 좀 많이 빠졌었고요. 이 때문에 향후에 고강도 긴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오후 와서는 주요 인사의 발언으로 인해서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좀 급증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고강도 긴축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1% 보폭이 나온다라면은 어떤 이름을 부여할까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네. 이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름인가요? 전보 스텝, 오. 울트라 스텝 이와 같은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후반에 나왔던 내용들은요. 일단 연준의 주요 이 발언이었는데 네. 울트라 스텝, 전보 스텝보다는 자이언트 스텝에 0.75%에 대한 금리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네. 이야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보폭에 대한 속도 조절로 인해서 어제 장 후반에는 투자 심리를 조금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 미국 연준 고위 인사들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이런 발언도 해줬었고요. 또 옐런이 경기보다 인플레가 억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발언도 하면서 이 시장이 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6월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11.3%나 상승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올 초 최고치에 육박한다는 소식인데요. 네, 뭐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이 PPI 발표 이후에 이 고강도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와서 다행히 좀 지수가 반등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PPI 발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식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큰 등락 폭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 상승에 대한 고강도 긴축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환경으로 넘어갈까봐 상당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미증시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주변 증시, 아시아 증시에서 체감하는 거는 상당히 좀 더 깊은 통화 정책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필리핀이라든지 싱가포르 쪽에서는 긴축을 좀 강도 있게 진행했고 네. 우리 한국은행도 그저께 상당히 좀 이 빅스텝에 대한 네. 금리 인상을 좀 진행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이 시중 금리에 대한 변동이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가 좀 걱정은 좀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 PPI 물가지수 발표로 인해서 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폭에 대한 고심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TSMC, 이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죠.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영업이익률이 49%나 올랐다고 합니다. TSMC 이 기업은 우리 삼성전자의 네.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렇죠? 아닐까요? 네, 일단 시스템 반도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경쟁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점유율이 상당히 큰 네. 둘 중에 하나는 TSMC 거다라고 할 정도인데 어제 이 깜짝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2분기 그리고 또 3분기 동안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고 왔었는데 네. 어제 TSMC의 실적을
확인하면서 전반적으로 여전히 좀 반도체 업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TSMC와 같은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국내 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무래도 업황에 대한 둔화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상위권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오히려 좀 선발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적은 오히려 미국 기업들보다 아시아에 있는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방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찍이 TSMC 실적 발표 나오기 이전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반도체에서 업황, 그러니까 반도체 실적 호조를 예상을 해왔습니다. 네. 이 때문에 오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 둔화가 걱정보다는 덜할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도로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TSMC에 대한 실적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뒷부분에 TSMC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 현대차가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했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2조 원을 투입해서 연 15만 대가 생산 가능하도록 한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해외 현지에 대한 생산을 좀 주력으로 투자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국내 투자 상당히 오랜만에 진행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전기차 전용으로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생산 증대에 상당히 좀 기여도가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대차가 열심히 공장을 짓고 생산을 좀 높인다라면은 부품 회사들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 완성차라든지 그리고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황, 그리고 자동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면서 지수 대비 좀 그래도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대차가 오늘 장중에 좀 큰 등락을 보이긴 했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대부분 또 회복을 했습니다. 이 네.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생각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부품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차량 판매율이 좀 저조하지만은 친환경차에 대한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이 전기차 전용의 공장을 증설한다는 계획을 내놨기 때문에 수요에 맞추기 위한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반적인 자동차 섹터의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현대차 관련 소식이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또 뭐 한원시스템까지, 또 기아까지 또 종목들 흐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SK온과 포드 배터리가 합작 법인을 출범한다고요? 일단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SK온에 대한 활동이 상당히 좀 빠른데 네. 공장 증설 계획도 계속해서 늘려갈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포드와 합작법인을 만든다는 소식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앞으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앞에서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3분기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해서 소비에 대한 위축이 좀 나와서 전체 차량의 판매량은 감소될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이 전기차 수요 대기자들은 항상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때문에 전기차 판매 비중은 뭔가 수치상으로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향보를 위한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볼 수 있어서 미국 북미 시장에 대한 속도를 가장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것이다. 일단 SK온 관련해서 2차 전지 종목들도 움직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입장에서 이 좋은 호재로 작용해서 이 SK온과 관련해서 2차 전지주의 흐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티빙과 시즌이 합병해서 국내 최대의 OTT를 또 기업을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IP에 대한 OTT 새로운 먹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티빙과 시즌 이 플랫폼에 대한 결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힘을 모으기 위한 플랫폼을 좀 만들었다고 네. 할 수 있겠고요. 사실 OTT 많이 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네. 이 IPTV 약자의 IPTV 측을 응원하고 있어서요. 응원을 하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안 보시나요? 네. 넷플릭스 안 저는 이광무의 보세요? 끝장승부만 봅니다.
네. 일단은 저는 사실은 IPTV도 있지만 정규 방송보다는 넷플릭스나 아니면 네. 디즈니 플러스나 이렇게 좀 OTT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뭔가 규칙적으로 TV 시청을 못 하다 보니까 보려고 했었던 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OTT를 이용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워낙에 이제 해외 OTT에 대한 플랫폼이 국내 유입이 상당히 빠릅니다. 곧 있으면 이제 HBO까지 이제 런칭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 컨텐츠를 위한 뭐 플랫폼 시너지를 위한 이제 합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해외 OTT라든지 국내 OTT에 대한 시장이 플랫폼이 커진다라면은 가장 혜택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미디어 제작사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나 미디어 제작에 필요한 기술 기업이나 제작사들을 보시면 좀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와도 또 네. 연결이 되는 이슈였군요. 이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 UAM이 전략 포럼이 이 민간 기업의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어떤 뉴스인가요? 일단 UAM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떠다니는 플라잉카에 대한 시행 사업이거든요. 네. 뭐 UAM 사업이 사실은 좀 꿈만 같은 사업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신육성 정책 사업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네. 근데 정부 주도로 사업을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었었지만은 이번 정책 포럼을 통해서 민간 기업들의 또 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을 예상합니다. 네. 이 때문에 UAM 관련된 종목들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원희룡 의원이 발표와 함께 이 어제장에서 네온테크도 이 상승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렇게 민간 기업 확대 정책을 발표되면서 이 네온테크 기업이 또 호재로 이 뉴스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또 네온테크가 큰 움직임은 나오진 않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UA 사업에 대한 민간 기업들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키워 나간다라면은 UAM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네온테크 말씀해 주셨던 네온테크, 베셀 그리고 하나시스템 이와 같은 기업들의 실증 산업 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슈를 정리해봤고요. 이렇게 다음에 이어서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코너입니다. 이 끝장 수익률 리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님이 그동안 이 소개해주셨던 종목의 수익률을 저희가 점검해 볼 텐데요. 대표님께서 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이 세계경제TV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굉장히 지금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어려운 국면이다 보니까 자기 자리만 지켜도 칭찬받는 것 같아요. 사실 소개하고 난 다음에 큰 수익은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약세장에서 또 안정적인 종목을 찾는 것도 네.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먼저 자화전자 이 7월 5일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장기 성장주로 평가받는 이 자화전자 이 수익 리뷰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화전자가 그래도 큰 힘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와. 현재 8%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늘 장중에 11%대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 이 정도의 상승각이면은 사실 최근에 나타냈었던 2만 원 선, 2만 4천 원 선 이 라인대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저점이다라고 생각이 좀 될 것 같고요. 자화전자는 갤럭시 시리즈라든지 아이폰의 시리즈,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신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카메라 모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 분야 쪽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회사다. 카메라 모듈 사업이다. 아이폰 또 갤럭시 신제품에 대한 이제 언팩 행사가 8월달 또 9월달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급등세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오랜만에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볼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끌고 가자. 8월달, 9월달에 이벤트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올해 대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자화전자 이 목표가 2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목표가는 25,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종목 더 리뷰해 볼 텐데요. 이 CJ그룹 계열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어제는 2.58% 상승 마감했고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2%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네. 스튜디오 드래곤 7월 11일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인데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 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약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대형 OTT에 대한 출범이라든지 해외 OTT에 대한 국내 유입이 커진다라면은 드라마 제작사가 가장 또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상승 각도에 여전히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쇼박스가 좀 우선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쇼박스 역할이라든지 뭐 제작사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해 본다라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관심 여전히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전략대로 좀 이 종목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NH투자증권도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아시아의 소구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요.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종목이기도 하죠. 또 목표가 85,000원, 손절가 67,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본인 판단으로 이 꼼꼼하고 신중한 투자를 하시길 알려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슈를 알고 산업을 알면 100점 100승입니다. 키워드로 이슈와 산업 정리해보는 코너죠. 끝장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TSMC 역대급 분기 실적인데요. 대표님 오늘장 키워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TSMC가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깜짝 호실적 발표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년비 대비해서 매출도 급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상당히 크게 이익을 얻었습니다. 일단 지표적으로 본다면은 매출액이 43%대 그리고 순이익이 76% 급증을 했습니다. 와. 상당히 좀 알짜 수익을 좀 높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에 대한 가격 형성을 TSMC가 많이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TSMC에 대한 마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가장 좀 의미 있는 수익률이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49.1%. 일단 제품 가격의 절반은 순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좀 마진율 높은 결과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도 좀 놀랄 것이고 그만큼 좀 TSMC의 시장에 대한 점유율 그 위치가 확고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이 TSMC의 영향으로 오늘 국내 반도체 네. 업황도 좀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 TSMC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상승불을 강하게 켜주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TSMC에 대한 실적 발표 이전에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 사실 2분기 때부터 체감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 업황이 좀 어렵다. 지금 이제 물가 상승 부담도 있는 상태고 그리고 수요 예측이 조금 감소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요. 인텔에서 새로운 이 CPU 출시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고대로 스케줄대로 본다라면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올해도 사실은 여전히 좀 출시를 지연시키고 있는 시점이고요. 네. 물론 이제 하반기에는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나왔을 반도체가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올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출시 이전까지 공식적인 발표 이전까지는 반도체 업황 당연히 서버용 CPU, 그러니까 CPU에 대해 그러니까 컴퓨터의 핵심 부품이 출시가 안 나온다면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도체들도 이제 수요가 좀 감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때문에 일단 반도체 업황을 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둔화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호실적이 어제 TSMC에 대한 발표로 좀 이루어졌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회복 괜찮고요. SK하이닉스도 움직임들 괜찮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또 의미 있는 또 이
결과 중에 하나가요. TSMC의 이 7나노급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5나노급이 한 20% 정도 매출 비중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7나노급이 30% 정도 가지면서요. 전체 매출의 51%가 7나노급 이상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7나노급 이상이 과거에는 사실은 10% 미만의 매출 비중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많이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 위치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 우위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TSMC에 대한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전환이 굉장히 빨랐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쓰임새가 계속 좀 열려 있다라면은 TSMC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리고 TSMC가 많이 팔았다라는 거는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기술 우위가 앞으로 시장에서 많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나노급 이상에 대한 이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EUV 장비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역할될 것이고요.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에 대한 만약에 시장의 경기가 어려워서 투자에 대한 속도도 좀 둔해지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있지만은 전혀 TSMC에 대한 7나노급에 대한 판매 비중을 보신다면 지금은 이제는 반도체에 대한 패러다임이 상당히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일단 삼성전자의 투자에 대한 지속성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시장이 만약에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연속성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네. 사실 이 올해 기업들이 치솟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또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컸었잖아요. 특히 반도체 기업에서는 일부 반도체 과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요 위축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TSMC는 반도체 칩 수요 둔화 현상을 좀 그럼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보는 걸까요? 일단은 인텔의 이제 CPU가 새롭게 출시만 된다면 언제든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태세 변화가 나올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PC형 CPU에 대한 출시가 나왔고 서버형 쪽으로 좀 특화된 CPU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풀려야지만 지금 준비되어 있는 DDR5라든지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쓰임새가 본격적으로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공식 발표 이전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네. 공식 발표가 나온다면 언제든지 시장에서는 큰 호황기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전환점이다. 그래서 좀 저는 그 뉴스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어렵게 측정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TSMC라든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봤을 때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실적이 괜찮다, 업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조금 시장에 대한 걱정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반도체 전문가 이광무 대표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요. 어렵게 느껴졌던 이 반도체 관련 주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광무 대표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계시는 네. 마지막 이 끝장 종목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똑똑한 종목으로 정면 승부내는 우리 이광무 대표님, 여러분의 투자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바로 원익 IPS입니다. 이 원익 IPS는요,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고요. 2016년에 설립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장비, 그리고 태양전지, 디스플레이 중심의 이 삼성전자 소부장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 있죠. 이 종목에 대해서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서 TSMC에 대한 실적 발표를 보면서요. 네. 7나노급 이상에 대한 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네. 과거에 사실은 이 TSMC의 주력 상품은요. 10나노 이하급, 그러니까 그리고 16나노 이상의 급 네.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큰 반도체 위주로 좀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많이 작아졌다는 것이고요. 일단은 포지션 자체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 경쟁은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경쟁이 아닐까. 그러면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나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이제 앞으로 고사양 장비가 공급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EUV 장비를 공급이 필요할 거고요. EUV 장비에 통해서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P2 공장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EUV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P2 공장과 P3 공장에서 가장 장비 공급을 많이 했던 기업이 원익 IP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 경쟁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 공급에 대한 리스트업에 원익 IPS가 가장 주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왔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장비 중에 뭐 방망이라든지 열처리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EV 공정 장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화학 공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익 IPS에 대한 장비 공급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P3 공장의 그러니까 라인 파이프라인 이제 증설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P4에 대한 계획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P3에서 많이 했던 기업이 또 P4에도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부터 이루어지는 P3 공장에 대한 파이프라인 공급, 그리고 현재 계획 중인 P4에 대한 예상 기대가까지 같이 나간다면은 원익 IPS에 대한 수주 물량은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사이클을 따라가는 기업이다.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 원익 IPS는요,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 수혜를 받을 국내 1차 협력사 700여 개 중에 이 가장 주요 협력사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대표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원익 IPS에 대한 향후 주가가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입장에서는 원익 IPS 흐름이 어떨까요? 일단은 주가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위치이고요. 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좀 견고한 자리 위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원익 IPS는 꾸준하게 계단식 상승을 해왔던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P3, P4에 대한 계획성이 나오고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경쟁으로 넘어간다면은 원익 IPS는 다시 또 매력적인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은 27,000원 라인대 위에서 좀 이 저점을 좀 잡아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21선까지 만나서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시킨다면은 이제는 완벽한 저점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TSMC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기업을 좀 선정한다면은 대표적인 원익 IPS를 가지고 왔고요. 일전에 제가 필수적인 기업으로 PSK를 이야기 드린 적도 있었는데 네. PSK는 조금씩 이제 고점을 좀 높여가면서 오. 확실히 바닥을 탈출했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은 흐름을 기대하면서 원익 IPS를 가지고 왔는데 매수 전략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8,400원 정도면은 현재 위치 접근하셔도 좋다. 현재가 매수 이야기 드리겠고요. 올라선다라면은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34,000원 라인대가 그동안에 있었던 다중바닥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34,000원, 그 손절 라인대는 24,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께서 이 세계적인 삼성그룹 협력사로 수혜받는 원익 IPS에 대해서 목표가 이 34,000원, 손절가 24,900원, 매수가 현재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차트까지 살펴보니까요, 요즘처럼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참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원익 IPS에 대한 수익률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아쉽게도 대표님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광무의 끝장 승부 생방송으로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데요. 저희는 이렇게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승리의 기운 가득 안고 여러분에게 투자 승률 높일 수 있는 종목 찾아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